자, 이제 6단원 마무리하기 보자. 자, 1번. 자,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들어. 시험 봐야 되니까. 모든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 아니죠. 3대 주 영양소만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죠. 그렇죠? 물하고 무기염료하고 바이타민은 뭐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생명활동을 조절을 하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 몸을 구성을 하진 않아요.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진 않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물이에요. 물. 무기염료는 체내에서 합성 안 됩니다. 예,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체내에 저장이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 2번. 영양소하고 검출 시약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녹말은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써야 되니까 틀렸고 엿당은 베네딕트, 지방은 수단3, 단백질이 뷰렌 용액을 쓰는 거 맞죠? 그랬을 때 뷰렌 용액이 무슨 색깔로 바뀌어야 돼요?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거죠. 검출이 되는 거지 결국에.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 일부를 나타냈는데 자, A는 소화관이 아니에요. 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지나가고 자, B에서는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분비만 되기 때문에 쓸개즙이 B에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 최초의 단백질이 소화가 일어나는 건 어디입니까? 위. 그죠? 위에서 누구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게 맞고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염산의 도움을 받죠. 그죠? 펩신이 그래서 활성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A는 누굽니까? 바로 아밀레이스 맞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 누굽니까? 펩신이죠. 펩신. 그래서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도와요. 그 다음에 C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바꿔주니까 C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돼요? 라이페이스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쓸개즙은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쓸개즙은 지방을 조금 잘게 쪼개는 작용만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라이페이스는 어디서 분비돼? 이자액 안에 들어있게 되죠. 그죠? 틀렸죠?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침의 소화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가와 같이 장치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서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대요. 지금 녹말 용액에 증류수를 넣은 거는 아무런 분해가 안 일어났으니까 A에는 뭐가 들어있어? 녹말이 들어있고 다음에 B에는 녹말에다가 침 용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B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녹말이 분해돼서 엿당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녹말 반응을 할 거고 베네딕트 반응은 B가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청람색이 나타나게 되는 시험관은 바로 누굽니까? 나에서 A의 용액,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그대로 A에서 반응을 할 거고 침은 녹말을 아미노산이 아니라 엿당으로 분해를 해주죠. 시험관 A에서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죠. 왜? 소화요소가 없으니까. B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의 결과 그렇죠. 황적색으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났겠죠. 침의 작용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A가 뭐니? A가 모세혈관이고 B가 암족관이구나. A가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에 B가 바로 암족관에 해당이 돼요. 자, 따라서 A는 모세혈관이다. 맞고요.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니까 틀렸고,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이 있어서 영양소를 흡수 표면적이 넓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8번. 사람의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심방은 정맥, 심실은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판막이 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맞고, 심방보다는 심실이 훨씬 더 두껍죠. 왜? 강한 혈압으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실이 더 두껍고, 그 다음에 우심실하고 좌심실 중에 누가 더 두꺼워요? 누가 더 두꺼워? 이런 좌심실이에요. 좌심실이 누구랑 연결돼 있어? 대동맥.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로만 내보내는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이 어떻게 돼요? 심장벽이 더 두꺼워요. 저번에 틀리더만 이놈 새끼들이 확 진짜. 그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혈관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 지금 가가 판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판막을 가지고 있는 C가 정맥, A가 동맥, B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모세혈관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A에는 항상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외가 되는 게 누구냐면은 폐동맥이죠. 그러니까 동맥은 그냥 단순히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의 이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름은 폐동맥이지만은 안에 흐르는 혈액은 무슨 혈액이 흘러요? 정맥혈이 흘러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비에서 주변 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 맞고, 혈압은 C에서 제일 낮죠. 혈액은 A, B, C로 흐르니까 맞는 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간은 혈액을 채취해서 두 층으로 분리를 했고요. 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건데, 아래 가라앉아 있는 B가 뭐에 해당이 돼요? 혈구. 위에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혈장에 해당이 되죠. 자, A에는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디귿은 혈소판이고, 혈소판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혈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혈구에는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을 하는 거는 혈장인 A에서 운반을 하는 거고, 기억이 부족하면, 기억은 적혈구죠?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산소 운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백혈구는 온몸에 세균이 침입을 하면은 그 수가 늘어나죠. 왜?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에 관련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거나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백혈구 수가 어떻게 돼요? 많이 늘어나요. 자, 다음에 11번, 12번 보자.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는데, 자, 가와 나에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 자,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선생님이 다, 어느 쪽은 다 정맥혈이라고 했어요? 우쪽은 다 정맥혈이라고 했어요. 좌쪽은 다 동맥혈이고. 자, 따라서 가에서 우심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대정맥이고,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돼요? 폐동맥이고, 그 다음에 C는 폐정맥이고, D는 대동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아래쪽이 전부 다 동맥혈에 흐르는 곳, 여기는 정맥혈이 흐르는 곳,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따라서 가와 나에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A, 우심방, 우심실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는 A, 여기서는 우심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이 맞네. 그냥 바로 한 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온몸으로 나가니까 요거가 온몸 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 허파 순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A하고 C는 정맥이다. 심방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이고, 심방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인 거 맞죠? P는 폐동맥이고, B는, 그 다음에 D는 대동맥이다. 맞네.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그래서 5번. 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계를 나타냈대요. 자, 코하고 기관을 지나면서, 숨관을 지나면서 먼지나 세균이 걸러집니다. C는 숨관 가지는 더 많이 갈라져서 허파과리랑 연결이 되고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맞고, 그 다음 14번. 그림은 호흡 운동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고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들숨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날숨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가일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나일 때는 날숨이니까 폐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래서 폐 흉곽 압력이 높아져서 폐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2번, 네, 니은만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 오른쪽 그림은 호흡 운동 모형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A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숨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A는 숨관, B는 갈비뼈에 대응이 될 거고, 그다음에 C는 폐에 대응이 되는 거고, D는 가로막에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흡 운동 모형으로 나온 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은 A는 숨관이니까 틀렸고요. B를 위로 들어 올리면 갈비뼈를 뒤로 올리고 D를 잡아당기는 거는 바로 들숨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전체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건데, 지금 폐포로 들어가는 가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폐동맥이 들어가는 거고, 빠져나오는 나는 폐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란 말이죠. 따라서 A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고, B는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B의 농도, 산소의 농도는 허파과리가 모세혈관보다 높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을 해가는 거고, 가가 흐르는 혈액은 나가 흐르는 혈액보다, 그렇죠, 여기는 정맥혈이고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흐르게 되는 거니까 맞고, 가는 폐동맥, 나는 폐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자, 단백질의 노폐물로는 A는 뭐가 생깁니까? 암모니아가 맞고요. 그 다음에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요소랑 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는 물이고, 그 다음에 C는 날숨으로 나가니까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맞네. A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B, 물은 3배 영양소가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B하고 C는 다 생기죠. 가는 어디야? 가.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콩팥이다. 맞고, 나는 호흡계에 속하죠. 날숨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5번이 틀렸죠. 다음 18번 보자.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거래요. A부터 D의 이름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는 콩팥, B는 오중관, C가 방광, 요도에 해당이 되니까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죠. EFG는 콩팥 단위를 이룬다. 옆에서 보면은 E가 톨이고 F가 보몬주몬이고 G가 세뇨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요소의 농도는 여러분들 어디가 더 높냐면은 콩팥 동맥이 콩팥 정맥보다는 더 높아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여과가 돼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내고 여과된 혈액이 콩팥 정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 정맥이 훨씬 더 요소의 농도가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이거는. 자, 다음에 20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오줌 생성 과정에서 물질 A와 B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A는 어떻게 나타나냐? A는 그냥 이렇게 갔네. 이게 A네. 그지? 이렇게 간 게 A죠. 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디로 갔어요? 여과액으로 안 갔지. 그치? 그러면 A는 여과가 아예 안 되는 거고, B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일부 어떻게 됐어요? 오줌으로 나가는 애가 있는 거죠. 오줌으로 나가는 애가 있냐, 없냐? 지금. 있네. 그치? 그러면은 일부는 이쪽으로 내려왔고 오줌으로 나가는 애가 있는 걸로 봐서는 따라서 A는 단백질이고 B는 요소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오줌으로 나가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100% 제흡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21번. 그림은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냈는데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의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활동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죠. 자, 근육 운동은 가에 해당이 되고요. A와 포도당은 소화계가 아니라 A는 호흡계지. B는 배설계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예, 세포호흡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맞으니까 2번이고 다음 22번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그럼 영양소 여기가 소화계고 여기가 소화계 그 다음에 여기는 호흡계 여기가 배설계 이렇게 되는데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다는 배설계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 맞고 심장은 호흡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뒤에 서술형 봅시다. 1번. 표는 한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용액 A, B, C를 각각 섞어서 영양소 검출 반응을 했대요. 자, A부터 C는 지방, 단백질, 포도당인데 일단 A하고 B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반응이야? 베네딕트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는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포도당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뷰렛 반응을 한 걸로 봐서는 A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C는 그러면은 수단쓰리 반응을 했으니까 지방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에 일부를 나타냈는데 자, 쓸개즙을 만드는 기관의 기호와 이름은 바로 어디예요? A예요. 간. B는 뭐예요? 위죠, 위. 그지?
위. B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은 위에서는 누가? 펩신에 의해 뭐가 일어나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펩신의 작용을 누가 돕는다? 염산이 도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기관에 따라 나타냈는데, 입에서 최초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A는 누구예요? 침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나는 녹말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최초 소화가 일어나요? 위에서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위액에 들어있는 누구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위액에 펩신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는 단백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작은 창자에서 최초로 일어나죠. 작은 창자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지방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냈는데, 자, 산소가 적은 혈액, 즉 정맥혈이 흐르는 경로랑 동맥혈이 흐르는 경로, 자,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이쪽이 좌쪽이고 이쪽이 우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안에서 기억 A, C, D급까지는 모두 뭐가 흐릅니까? 전부 다 정맥 혈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 B, D, 니은은 전부 다 동맥혈이 흐르게 되겠지요. 그죠? 자, 딱 나눴을 때 오른쪽이 다 뭐다? 좌쪽이 정맥혈, 좌쪽이 다 동맥혈, 우쪽이 다 정맥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주보는 그림이라 좌우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다음 5번. 그림은 각 혈관의 혈압을 나타냈는데, 혈압이 가장 높은 A가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인데,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혈관의 기호는 A인 동맥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맥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혈압이 가장 높으니까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혈관벽이 두꺼워야 됩니다. 결국에. 자, 6번. 표는 건강한 사람과 학생 가부터 다의 혈액 1세제곱밀리리터당 혈구수를 비교를 했었는데, 자, 상처가 났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누가 적은? 혈소판이 적은 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해당이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데, 혈소판의 개수가 정상보다 적은 나가 피가 잘 안 멈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폐 부피 변화를 나타냈는데, 구간 가에서는 폐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들숨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가 상승하고 가로막은 하강을 하기 때문에 폐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부피가 커지니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해요. 다음 8번. 그림은 허팍과리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냈는데, 허팍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 A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산소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이 기체들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콩팥 단위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A는 아예 보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A는
단백질에 해당이 될 거고, B는 여과는 됐지만 오줌으로 나가는 게 없죠. 100% 제흡수 됐으니까 얘는 포도당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표는 건강한 사람과 오줌 생성 과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 가의 오줌에 뷰렛 반응이랑 베네딕트 반응을 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둘 다 반응이 없었는데, 가는 지금 뭘 했어? 뷰렛 반응을 했어. 뷰렛 반응을 했다는 소리는 오줌에 뭐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단백질이 섞여서 나와버린 거고, 따라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단백질은 여과이고로 여과가 되면 안 되는데 여과가 되어버렸다 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자, 따라서 여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자, 격렬한 운동을 할 때 11번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까닭은,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뭐가 많다는 소리고, 에너지가 많다는 소리고, 그럼 에너지가 많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더 활발해져야 되냐면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어야 한다란 말이에요. 그럼 세포 호흡 과정에서 필요한 게 산소하고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니, 따라서 이 산소를 빨리 더 많이 들여 마시고, 이 들이마신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호흡 운동도 촉진이 되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